사장님, 그 성공하신 분은 뭐 바람직한 생활이겠지만 반면에 또 실패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이제 실패한 사람은 사실 결혼 자체를 이제 파탄이 간 사람,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좀 삐걱삐걱 하는 사람,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제 실례로 파탄 난 가정이 있어요. 제가 18년 중에 딱 두 쌍이 파탄 났습니다. 두 쌍이 파탄 났는데, 한 쌍은 결혼을 하러 신랑이 올 때 아버지가 따라왔어요. 저는 진짜 부모 따라오지 말라고 권해요, 항상. 왜? 부모가 따라와 버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신부를 맞선을 보거나 저 신부가 좋다, 이 신부가 좋다는 부모의 입김이 들어가 버려요. 그래서 꼭 그때 부모가 뭐 자기 아버지가 놀기 삼아 따라가겠다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맞선 보는데 안 갈게. 근데 막상 왔어요. 안 가게 돼요? 갔어. 가서 저 뒤에만 앉아 있을게. 이랬는데 진짜 뒤에 떨어져 앉아 있었어요. 근데 이 신랑분은 사실 조금 뭐라거나 부모의 보호를 받아오면서 이렇게 약간 마마보이처럼 솔직히 좀 철이 없던 신랑이 있어. 나이는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에요. 어? 이제 조금 뭐 부모한테 용돈 받아 쓰고, 만날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PC방 가고,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결혼을 시키면은 좀 철이라도 들어가고 지 와이프가 생기면 그래도 뭐 직장이나 좀 안 다니겠나 싶은 갖고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, 이 부모님은 뭘 하냐면은 그 포도 농사를 좀 많이 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좀 있는 집이에요.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맞선을 보러 왔는데, 그 신랑분은 사실 나이가 30이다 보니까 조금 에리에리한 약간 이쁜 여성을 고르고 싶었고, 아버지는 포도 농사 잘할 수 있는 신부, 그 일꾼을 뽑나 보다 이제 뭐냐면 이게 외동아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차후를 생각하는 거예요. 뭐냐면은 우리 부부가 나중에 죽었을 때 이 가정을 이제 이끌어 나갈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, 나이도 사실상 그때 한 20대 말 정도의 신부에 조금 득대가 있었어. 그런 신부가 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 신부 좋네, 며느리감으로,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. 그 이 신랑이 본인은 별론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혼자 막 생각을 한 거예요. 근데 자기가 마음에 들어 하는 신부는 좀 어린 신부에 있었는데, 이 결정을 이제 막 갈등을 잡고 그래갖고 이제 그날 결정을 못하고 이제 날을 넘어갔어요. 그 다음날도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아버지 여사를 사실 따라가 버리더라고.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좋네 하는 그 신부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.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부가 기숙사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보니까 신부가 아주 좋아요. 근데 한국을 딱 가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잖아요. 하는데 무슨 일이 발생해 버리냐면은 친구들이 이제 그 집들이를 했는데, 이 집들이 때 와서 보니까, 친구들이 와 보니까 국제 결혼하고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면 막 에리에리한 뭐 어린아 이쁘나 데리고 온다 하는데, 야 너는 뭐 저리 아줌마 같은 날 데리고 와버리냐, 이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. 신랑이 거기서 그만 화가 나가지고 그날부터 와이프를 방에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. 그러다가 그게 막 한 달, 막 2달 막 이래가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문제가 막 일어나고, 아버지가 아들을 소위 말해서 지게작대기 갖고 두드려 패갖고 막 팔이 부러져갖고 팔기부수까지 하고, 제가 가서 상담하고 제가 또 좀 혼도 내기도 해도 안 돼요. 그래서 아버지가 땅 다 팔고 엄마 아버지는 저 대구 나가 살 거고 너는 네 집에 살던가 이 집은 줄게, 막 그 정도까지 막 가족 불화가 굉장히 커져버려. 그래도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호적을 판다 그래도 저희 자고 안 살락 하는데 어떡해. 결국은 부모가 손을 들고 미안하다면서 위자료하고 줄 거니까 이혼을 좀 진행을 해달라고, 그래갖고 사실 이혼했어요. 이런 가정, 이걸 왜 실례로 제가 하냐면은,
결혼을 해서 살 사람은 당사자잖아요. 부모가 선택을 해줘버리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국제결혼 하러 올 때는 신랑 혼자만 오라. 사실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따라온 사람이 일부 있는데 그 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삐걱삐걱 하는 가정이 더 많아요. 그거 실례. 그 다음에 신랑들 다른 중에 신랑들 중에 이 신랑이 내가 난데 하면서 어깨 힘이 딱 들어가요. 그러다 보니까 신부가 한국 왔어요. 신부한테 모든 게 명령 줘라. 이 신부가 오면은 다 복종하고 막 이런 줄 알고 막 하다 보니까 신부하고 막 트러블이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신랑이 막 집에 있으면 옆에도 가기 싫어하는 거라, 이 신부가. 결국은 서로 이렇게 삐걱삐걱 하다가 결국은 신부가 나 이혼할래요. 이런 소리 나오는 거. 그러니까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부모 탓도 많아요. 제가 삐걱삐걱 하던 사례 중에서도 부모 때문에 삐걱삐걱 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. 자, 신부가 임신을 해서 배가 막 만삭인데 어느 날 저한테 막 연락이 왔어요. 가보니 그 한겨울에 부모가, 시어머니가 이 신부가 샤워를 하는데 보일러 불을 꺼버려요. 물 많이 쓴다고. 빨래를 하는데 따뜻한 물을 못 쓰게 할 정도로 진짜 왜 우리가 말하는 옛날 시집살이 이거는 막 이 신부 손이 가니까 손등이 막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. 가니까 그래서 또 아기 출산을 했는데 산후조리 하니까 아기 출산한 지 4일 된 며느리한테 밥 안 차려준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아직도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. 있어요. 그래가지고 한 아기 태어나고 2주 정도 지났어요. 막 저한테 막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저런 며느리 막 어떻게 데리고 사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니잖아요. 시어머니가 아기 출산한 지 4일 지났는데 밥 안 차려준다고 난리 나고 빨래 따뜻한 물로 하려고 하면 보일러 꺼버리고 샤워하는데 보일러 꺼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. 그래서 내가 그래서 신부한테 자, 사장님 말 따라라. 이 신부 싫어요? 싫대, 시어머니가. 데려갈게요. 그래갖고 그때 우리 통역 여대생이 있었어요. 여대생하고 와서 데리고 와서 통역 여대생이 며칠 좀 집에 데리고 있으라. 대신 신랑한테는 제가 좀 짰어요. 신랑분, 자, 내가 좀 데려갈 거 제 말 듣고 좀 기다려주세요. 어머니 저거 고쳐야 됩니다. 이 신랑도 자기 어머니가 하니까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는 거예요. 분가를 하든가 하자. 자, 어머니, 애기 키우세요. 할머니가. 신부 데리고 와서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. 그 신랑이 일주일 후에 이제 몰래 신부를 만나러 왔죠. 둘이 만나는데 이거는 이산가족 상봉이야. 둘이 끌어안고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래갖고 더 기다렸어. 한 달까지 시어머니가 딱 버틴데 한 달째 되니까 시어머니가 전화 와서 아이고, 데리고 가, 키워라. 나는 모르겠다, 못 키우겠다. 분가시켜줄게. 저희끼리 살아라. 결국은 분가 허가받아고 분가했잖아요. 지금 자식 2명 놓고요. 잘 살아요. 왜? 이제 자식도 클 만큼 크세요. 그도 제가 이거 지금 한 10년 가까이 돼 갔을 거예요, 지금. 그 이제 애도 좀 크고 학교 다니고 그럴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도 신랑 아마 그 같은 회사에 지금 다닐 거예요. 회사에. 이게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. 그리고 신랑 문제는 좀 특이한 경우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저희 쪽 신뢰가 아니고 이제 과거에 결혼회사가 막 난리벌레하고 결혼을 지키고 없어진 게 많았잖아요. 근데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가 상담할 데가 없어요. 그러니까 누구 이제 소개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케이스가 많았어요.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베트남에 신부가 가서 안 오려고 한다.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하는 말은 뭐냐면 아이쿠 베트남에 돈도 얼마나 많이 보냈는데 자는 베트남 가서 안 오려고 한다. 데리고 가서 안 오려고 한다. 그 베트남의 신부한테 만나서
이야기를 들어봐요.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. 3년 동안 베트남에 20만 원씩 3번 보낸 게 있답니다. 그게 다랍니다.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보고 아드님 좀 데리고 오세요. 아들한테 물었어. 아들은 그냥 몇 번 보냈는데요. 이렇게만 기억해. 며느리 말로는 딱 3번 보냈다 하는데 그하니까 시어머니는 그거밖에 안 보냈는가? 맨날 매달 보내는 것던데? 이게 왜 그러냐?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이 세월 가는 게 차이가 나요. 1년이 젊은 사람 사실 한 달, 2달만큼 나이 드신 분들은 빨리 세월이 가잖아요. 이게 돈 한 번 20만 원 보내주고 1년이 지났는데 몇 달, 2~3달 전에 보낸 것 같은 감이 느끼다 보니까 그러고 저는 신랑들한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처갓집 장인 장모한테 용돈을 보내도 절대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마라. 그거는 제가 신신당부를 해요. 부모님들은 알아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도 있겠지만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많다. 그리고 반드시 처갓집에 용돈을 보낼 때는 또 부모님한테도 용돈도 항상 같이 드려라. 항상 처갓집에 용돈 보낼 때는 한국 부모님한테는 절대 무슨 말 하지 마라. 이거는 진짜 지켜야 돼요. 왜냐면은 부모들은 우리 아들 힘들게 벌어서 처갓집에 다 퍼준다는 생각을 다 가지게 돼요. 그러다 보면 그 화살이 어디로 가냐? 며느리한테 가요. 며느리 구박으로 갑니다. 무조건.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한국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. 똑같아요. 똑같은 거예요. 똑같은데 한국 부부는 경제권을 와이프가 가져버리면 모르는 게 많잖아요, 신랑이. 근데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사람 중에 경제권 여성한테 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? 없어요, 거의. 아마 뭐 한두 명 있을 수는 있다 칩시다. 99%는 다 안 주잖아요, 경제권을.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여성 자기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.